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이버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런 페이지를 이제 만들 때 보면은 대체로 잠시만요. 아마 이 파일은 이제 막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의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각각의 영역을 미리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처음에 손그림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요건 생략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그 네모 박스들을 미리 쳐갖고 파워포인트 같은 거 써서 영역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상을 해요. 이걸 이제 와이어프레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뭔가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영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HTML 태그가 나누다 라고 해서 divided 줄여서 div입니다. 뭐 div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줄임말이니까 뭐 부르는 방법은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이 div라고 하는 태그로 영역을 나누는 건데 크기를 각 영역의 크기라던가 이런 배치를 결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CSS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div 태그만 놓고 보면은 그냥 문단 태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HTML 태그 자체적으로는 이게 뭐야 싶은 정도로 그 임팩트가 없는 앤데, 얘가 나중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성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태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큰 박스가 하나 있죠? 요거 자체가 일단 div이고요. 여기서 div로 나눠지는 거고, 이 안에 또 메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div 안에 div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으로 나눠서 뭐 div가 또 들어가고요. 지금 약간 러프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나누는 태그고요. 그 영역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화면에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건 간에 그냥 이쁘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HTML 태그만 놓고 봤을 때는 개념적으로만 나누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연속적으로 쓸 경우에는 간격 없는 문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div 내용 넣고 그 밑에 또 div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p 태그랑 다르게 이 사이에 간격이 없는 문단을 만들어요. 중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v 안에 div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얘는 모든 종류의 HTML 태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번, 5번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 영역을 쭉 나누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div라는 태그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럼 이제 각각의 영역을 내가 무슨 용도로 만들었다 라는 거를 좀 명시를 해주기 위해서 고유한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각각의 유저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을 id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id라고 부릅니다. 어떤 태그를 만들었을 때 그 태그에 그 목적 같은 거를 내가 명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 태그나 붙잡고 id라는 속성을 주시면 돼요.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모든 HTML 태그를 붙잡고 id라는 속성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유한 식별자를 정해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고유 식별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 중첩되는 값을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특성이 우리가 HTML을 공부하거나 CSS를 공부하는 동안은 ID 속성이 다른 애들이랑 중첩돼도 뭐가 틀린지가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코딩을 다시 추가를 할 때 ID 값이 중첩되면 코드가 다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1단계에서 ID 속성을 부여하는데 2단계까지 티가 안 나요. 3단계에서 그 티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1, 2단계를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중첩되지 않는 값을 쓸 수 있도록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ID 속성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CSS를 건다라고 하면은 ID 값이 만약에 foo라고 되어 있는 값에다가 어떠어떠한 디자인을 적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CSS 코딩이 진행이 되고요. ID 속성이 foo인 요소를 클릭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딩하고도 연계되는 접점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 거죠. 반드시 그 파일 안에서 고유한 값을 명시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밖에 예제에서 한번 나왔었던 건데요. HR 태그, 화면상에 직선 긋는 태그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 가끔 카피라이트 표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특수 문자 있잖아요. 이 특수 문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HTML은 end, copy, 세미콜론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웹브라우저 상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특수 문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end, copy, 그 다음에 어저께 봤을 때로 띄어쓰기 엄청 많이 넣었을 때 하나도 효과가 없었죠. 왜냐면은 띄어쓰기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and, nbsp 이게 띄어쓰기예요. 요거를 연속적으로 넣으면 그때는 띄어쓰기가 고지고대로 다 나옵니다. 그 밖에 왼쪽 방향 괄호는 왼쪽 방향 괄호랑 오른쪽 방향 괄호 이게 묶이면 하나의 태그가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런 괄호를 내가 표시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and lt, and gt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아마 less than, greater than 그럴 거예요 아마. 작다 크다 뭐 그거예요. 부등호니까요. 근데 굳이 얘네는 안 써도 웹브라우저가 이 정도는 그냥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원래 이런 특수 문자 종류가 되게 많이 한 6, 7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요거 2개 빼고는 요거 카피랑 MBSP 빼고는 나머지는 굳이 안 쓰셔도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바꿈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BR 태그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영역 나누기입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태그로 보통 웹사이트의 전체 영역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단에 이제 메뉴라든지 로고 같은 게 들어가는 영역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카피라이트라든지 뭐 회사 정보 같은 거 출력하는 영역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쪽 부분을 보통 헤더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영역은 뭐 마음대로 불러요. 거의 다 컨텐트, 바디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고요. 여기 마지막 영역은 푸터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감싸는 이 빨강색 영역을 컨테이너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 ID 값을 굳이 이렇게 주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A, B, C, D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적어놓은 이 값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 뭐 그런 의미로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나서 헤더 안에는 간단하게 H1 태그만 넣습니다. 사이트 로고라고 하는 게 보통 그 사이트의 가장 큰 제목이잖아요. 보통 로고는 H1 태그로 표현을 하고요. 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넣는데요. 이게 의미만 봐서는 주소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멘틱적인 의미로서는 카피라이트를 표시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카피라이트, 카피기호 넣고, 요거는 이제 옛날 홈페이지 주소인데 지금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영역. 헤더, 컨텐트, 푸터. 일단 아까 3단 영역을 나눴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헤더, 컨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푸터. 이렇게 나누는 상태에서 컨텐트 영역 안에 사이드바라는 영역과 메인이라는 영역을 놓은 거예요. 이 사이사이의 구분선은 div 태그가 그냥 쓰면은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기가 영역이 좀 나눠진 거구나 라는 걸 내가 보려고 넣은 거예요. 실제로 웹페이지 만들 때는 아무 입장에 쓸모가 없고요. 오히려 나중에 다 빼야 돼요, 이거. 자, 요대로만 넣고 보면은 이 컨텐트 영역 안에서 사이드바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HTML만 놓고 보면은 그냥 중첩된 문단처럼 나온다 그랬죠? 메인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CSS를 적용을 하면은 이 사이드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왼쪽에 이렇게 길게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요거 빨간 거 날려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헤더, 사이드바, 푸터 이렇게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 메인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이버 메인도 웹브라우저 가로폭을 항상 가득 채우진 않죠. 적정한 넓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헤더, 뭐 사이드바, 푸터 이렇게 있고 웹브라우저 화면이 이따만하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가로 넓이를 얘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얘도 가로 넓이를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역별로 넓이를 다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웹브라우저 화면이 이만하게 있고 전체를 감싸는 컨테이너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얘한테만 고정 넓이를 줘요. 그러면 이 div 태그들, 문단 요소들의 기본 특성이요. 다른 거 안에 포함이 돼 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된다. 태그 안에 태그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식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웁니다. 가로 폭은요. 그러면은 빨강색만 넓이를 잡아주면은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이렇게 그 넓이 안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넓이를 구성하는 용도로 바깥에 제일 큰 div를 하나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나눌 때 가로 세로 막 그렇게 섞어서 나눌 수가 없어요. 일단 한 방향으로 출발했으면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자, 헤더, 컨텐트, 푸터를 나누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쌓는 거를 먼저 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잡고 이 안에서 이렇게 세로로 나누던지 아니면 이 안에서 이렇게 가로로 나누던지 한번 출발한 방향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div 태그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 영역 안에 이렇게 영역이 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헤더를 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애도 밑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옆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지를 못해요. CSS를 적용하면은 억지로 못할 건 없는데 그렇게 작업하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가던 방향으로 끝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한 번 영역을 더 나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DIV가 이렇게 여러 개 중첩이 됩니다. 자, 여기선 사이드바 영역에는 이제 소제목으로 H2 태그 넣고 UL 태그로 메뉴 넣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는 아까 연습하셨던 코드 그냥 복사해서 갖다 넣었어요. 근데 제가 형태를 그림을 아까 그렇게 그리긴 했지만 HTML 상에서는 div 태그는 아무런 그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이에 제가 선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뭔가 나중에 CSS 같은 거를 넣기 시작하면 HTML 마지막 예제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요. 지금 얘도 보면은 일단 이렇게 상단 나누고 여기 컨텐츠 영역 나눴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또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 도착하면은 줄 바꾸면 알아서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div라는 태그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요런 특성 때문에 한때는 div 태그만 웹 표준이고 다른 거는 웹 표준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막 얘기했었던 과도기적인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div 태그가 너무 쓸데없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네이버 보여드렸죠? 네이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긴데 웹페이지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웹페이지는 코드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의 코드 보고 알아볼 능력이 되면은 갖다 쓰셔도 돼요. 근데 남의 코드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지럽게 짜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태그들이 있는데 여기만 봐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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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이렇게 돼 있죠. 전체 박스 안에 헤더, 푸터 얘네들은 가운데를 컨테이너라고 잡았네요. 이 안에 보면 또 div 있고요. 그 안에 또 div 있고요. 또 div 있고요. 엄청 많아요. div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465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나중에 div 태그가 세분화됐어요. 상단 영역 용도로 쓰는 애는 div를 써도 상관없지만 헤더라는 태그를 쓰자. 하단 영역용은 푸터라는 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좀 나누기 애매한 부분은 메인 영역은 섹션이라고 하고 게시글 본문 같은 거는 아티클, NAV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메뉴 영역. A 사이드는 뭐 사이드바 있죠. 왼쪽 같은데 왼쪽이나 오른쪽 같은데 있는 거.
그리고 제목을 뜻하는 영역은 H그룹이라고 넣자. 이렇게 세분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멀쩡히 div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바꾸라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잘 안 써요, 이거. 자, 그래서 5번 예제가요. 영역을 좀 더 HTML 태그를 이제 세분화해서 넣은 겁니다. 전체를 나누는 컨테이너는 딱히 지정된 태그가 없으니까 div로 놓고요. 상단 영역, 중앙 영역, 하단 영역, 용도에 맞는 태그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태그 구별 안 하고 div id 값을 이렇게 구별하셔도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1도 없어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저도 실제로는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저도 실제로는 헤더 푸터 말고는 잘 안 써요. 헤더 푸터까지는 외우겠는데 나머지는 외우기가 싫더라고요. HTML은 어디까지나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모르고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자, 헤더 안에 제목을 넣는 영역 H그룹, 메뉴 영역 NAV. 메뉴니까 이 안에 목록 정의 태그 넣은 거고요. 푸터는 이제 카피라이트, 어드레스 태그는 안 들어갔고요. 중앙 영역 섹션, 여기에 소제목 H그룹, 본문 아티클. 본문 안에서의 영역은 또 div로 이렇게 대강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오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까지는 1도 안 이쁘니까 예제가 조금 이제 볼품 없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실습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아서 손들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2단원 넘어갈게요. 1단원에서 봤었던 게 우리가 문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문단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문장이죠. 2단원은 문장과 관련된 애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어를 강조하거나 문장을 강조하는 애들인데요. 마크라는 태그입니다. 형광펜 효과가 나요. 진짜 형광펜을 이렇게 그어줘요. 그래서 저는 만들 때 이제 검색 같은 거 구현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마크로 감싸주거든요. 그럼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다른 데는 잘 안 쓰더라고요. 스트롱 굵게 만들어주고요. B 볼드예요. 스트롱이랑 볼드랑 똑같습니다. U 언더라인 밑줄이고요. I 이탈릭 기울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합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을 하실 때 스트롱 태그 안에 I 태그가 들어간다. 혹은 B 태그 안에 I 태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중첩되는 스타일로는 얼마든지 조합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B 태그가 있어요. 내용이 있고요. B를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굵게 만들면서 기울임 꼴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I를 이 안에 넣어요. 바깥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안쪽에 넣었으니까 안쪽에서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닫았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고 항상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중첩되는 스타일. 자, 얘는 밑줄. 여기 괄호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얘는 아닙니다. 바깥에 언더라인, 안쪽에 이탈릭.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인이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이거 HTML에서는 기능이 1도 없어요. 그나마 다른 애들은 태그 쓰면 글자가 좀 굵어지거나 뭐 해갖고 티라도 났는데 얘는 그 티도 안 나요. 뭐에 쓰는 거냐면은
나중에 얘한테 CSS가 디자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SS를 얘한테 걸어서 여기에다가 글자 빨갛게 크기는 좀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줍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스타일 시트인데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굳이 오늘 실습을 안 하셔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맛보기 코드예요. 일단은 얘를 먼저 빼고 해볼게요. H1 태그로 제목 하나 줬고요. 마크, 형광펜 효과예요. 줄바꿈하고 스트롱, 글자 굵게. 그 다음에 U, 밑줄. I, 기울임. 조합해서 쓴 겁니다. 스트롱 U, I 순서니까 닫을 때는 반대로 I, U, 스트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팬이라고 감싸놨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감싸놨죠? 근데 웹브라우저로 보면은 썼는지도 모르겠잖아요. 이 자체로는 기능이 1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걷어냈었던 스타일이라는 애를 넣으면은 현재 파일 안에서 스팬이라는 태그를 찾아서 배경 색깔을 요걸로,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글자 크기는 20픽셀, 폰트 웨이트, 볼드, 굵기입니다. B 태그나 스트롱 태그랑 효과가 똑같아요. 기울임, 밑줄, 레더 스페이싱은 글자 간의 간격이에요. 글자 간의 간격을 -5 정도 가깝게 당겨라. 텍스트 섀도우, 글자 그림자. 이렇게 효과를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좀 유치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CSS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조금 넣은 거지, 요거는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태그들의 용도가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div나 h1 얘네들은 우리가 전 단원에서 문단을 구성하는 애들이라 그랬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단 안에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문장 안에 문단이 들어갔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div 태그 안에 스트롱 U, 뭐 I 이런 태그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스트롱 태그 안에 div가 들어간다. 그럼 그거는 외표준 오류예요. 문장 안에 문단을 넣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 이전 기수분들 소개해 드릴 때는 폰트라고 하는 태그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이게 글자 크기, 글자 색상 이런 거 표현하는 태그였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글자 크기, 색깔 같은 거 제가 CSS로 적용을 했었잖아요. 기능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드와이드의 컨소시엄에서는 HTML과 CSS가 기능이 겹치면 가급적 CSS를 쓰세요라고 권고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아예 얘를 표준에서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자료에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예요. 앵커라고 부르는 건데요. 링크를 만드는 애입니다.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애요. href라는 속성으로 이동할 파일 이름 내지는 사이트 주소를 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 안에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요. 코드 구문을 설명할 때 대괄호로 감싸있는 애들은요, 생략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얘가 없으면
이 내용을 클릭했을 때 현재 브라우저 화면 안에서 페이지가 이동을 해요. 근데 타겟 이퀄 언더바 블랭크라는 값을 표기를 하면은 내용을 클릭했을 때 새 탭이 하나 뜹니다. 자, 여기 걸 수 있는 그 값이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이미지 파일 거는 거 말씀드리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여기 주소 값에 그냥 샵이라고 걸어버리면, 샵은 현재 페이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스크롤이 현재 페이지 맨 위로 훅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던 스르륵 하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그냥 한 순식간에 워프해 버려요. 스르륵 하고 올라가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href 속성에 샵 하고서 뒤에 id 값을 지정해 준다 라고 하면 현재 페이지 안에서 id가 뭐뭐뭐인 곳을 찾아가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스크롤을 딱 거기까지만 이동시킵니다. 이 id 값을 갖고 있는 위치까지만 스크롤을 이동시킵니다. 자, 아까 1번 파일 예제 이름이 01 단어 콤마 문장 강조점 html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 태그에는 제목 넣고요. 목록 잡아주고 목록의 항목입니다. 아까 이 목록 정의 태그를 사이트 메뉴 만들 때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뉴라는 거는 자고로 클릭해야 제맛이죠. 클릭 못하는 메뉴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항목 안엔 일단 무조건 A 태그를 걸고 들어가요. 그래야 이 안을 클릭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거를 클릭했을 때는 1번 파일로 이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를 클릭했을 땐 네이버로 이동합니다. 이때 네이버는 새 창으로 띄우죠. 다른 사이트 주소 걸 때는 그냥 웹브라우저에 나와 있는 주소, 웹브라우저에 나와 있는 이 주소 복사해서 통째로 이렇게 걸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스크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엔터키를 스크롤을 진짜 한 2페이지 정도 되게끔 하고 싶었는데 엔터키를 그만큼 많이 넣으면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div 태그로 영역을 하나 잡아놓고요. id 값에 접근할 때 앞에 샵을 붙여요. 샵이 현재 페이지라는 뜻이었잖아요. 현재 페이지 안에 있는 블랭크라는 아이디, 그 영역에다가 높이를 1000 정도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920이에요. 근데 그 1000을 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가 높이가 거의 화면 반 정도 되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스크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링크를 또 넣어놨는데요. 샵은 클릭하면은 화면 맨 위까지 스크롤이 이동합니다. 근데 샵 메뉴라고 했으니까 현재 페이지 안에 메뉴라는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여기까지만 가고 멈출 거예요. 얘가 안 나오겠죠. 차이를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건 클릭하면은 글로 가고요. 두 번째 건 클릭하면은 새 창으로 네이버가 뜨고요. 새 창 뜬 거 보이시죠? 자, 가운데 제가 스크롤 영역을 좀 만들었어요. 얘는 클릭하면 맨 위까지 가요. 스크롤만 맨 끝까지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는 클릭하면 여기까지만 간다고요. 샵 메뉴까지. 딱 여기까지만 갔죠. 위에 제목이 남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데이터 링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메일 투 콜론 이메일 주소. 클릭하면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웹페이지, 보통 웹메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웹사이트에서 메일 쓰는 게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근데 윈도우에서 얘를 클릭하면 윈도우 안에 원래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원래 오피스 깔면은 같이 깔리는 프로그램인데 윈도우 10부터는 얘가 독립 프로그램으로 빠져서 기본 탑재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메일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면은 이런 게 떠요. 여기도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 안 써요. 사무 업무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쓰시기는 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보통은 전용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메일 프로그램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마트폰에서 클릭하면은 바로 메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건요. 텔 콜론 전화번호, 전화번호입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화 거시겠습니까? 그 팝업창으로 한번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별 소용 없겠죠. 만약에 맥을 쓰시면서 아이폰도 같이 쓰시면 연계가 돼서 그 맥에서는 전화가 걸립니다. 페이스타임으로 전화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긴 하던데 윈도우에 안드로이드 폰 연동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클릭하면은 윈도우에서도 그 전화가 걸려요.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아이폰은 안 되고요. 자, 뭐 어드레스 요거는 아까 전 단원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여태까지 배웠었던 거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단 안에 단어나 문장이 포함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폰트는 제가 뺐다 그랬죠. 우리가 봤었던 요 태그들은 문단 계열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은 아직 진도 안 나갔습니다. 네. 어드레스 태그는 아까 나왔던 거라서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3분 파일은요. 푸터 안에 어드레스 넣고 어드레스 안에서 A 태그 넣은 겁니다. 보통 카피라이트 표시는 클릭하면은 그 저작권자한테 메일로 가게끔 해놓잖아요. 그래서 카피라이트 텍스트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메일이 보내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카피라이트가 나오고 어드레스 태그는 특이하게 약간 좀 기울인 꼴로 나와요. 클릭하면은 이제 메일 프로그램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3단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네요. 요거를 4시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